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뭐였었냐면 구구단을 출력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조건을 줬죠. 2단은 2 곱하기 2까지만 출력을 하자. 그 다음에 3단은 3 곱하기 3까지만 출력을 하자. 4단은 4 곱하기 4까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9단을 출력할 때는 9 곱하기 9부터 9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자. 이게 문제였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잘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풀이가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2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while문 안에서 이중 반복문을 써야만 되는 거는 맞고요. 그건 맞고,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써서 그 원하는 기능이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를 먼저 해보죠. 저희가 그 어제 했었던 거는 구구단을 전체를 출력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 코드를 먼저 볼까요? 그 코드를 먼저 보면, 자, 우리는 2단부터 출력하겠다. 2, 3, 4, 5, 6 이런 코드를 했었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거죠. 언제까지? 9단까지만 출력하면 되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1씩 늘려나가면 돼요. 이게 조건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단이다 그러면 2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새로운 변수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 곱해지는 숫자를 저는 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시작하면 될 거예요. 1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통 9구단이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곱하기 9까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 이렇게 1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언제까지 증가시켜 나갈 거냐면 10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켜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출력하는 것은 9구단 형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니까 9구단 형식으로 출력을 할 때 단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숫자 그리고 등호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써주면 되니까 단 곱하기 n. 자,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while 루프에서는 9구단의 내용을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뒤에 곱해지는 숫자를 플러스 1을 해야죠. 그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게 이거죠. 플러스 1. 그러면 처음에 2단부터 시작을 해서 2 곱하기 1을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n의 값만 바뀌면 다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이 되면 2 곱하기 3, 4가 되면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끝나고 나면 2단하고 3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하고 3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쪽 while 루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줄이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안쪽 while 루프가 끝난 다음에 이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했죠.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그리고서 그 다음에 2단에 대한 출력이 모두 끝났으면 2단에 대한 출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3단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단을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그 우리가 어제 했었던 코드예요. 이 코드는 어제 했었던 코드 거의 그대로고요. 거의 그대로고 자, 문제는 뭐냐면 안쪽 루프예요. 우리가 2단을 출력할 때 여기에서 문제는 2단을 출력할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렇게 출력하다가 이 단과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같아지면 멈추겠다죠. 여기서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3단도 마찬가지로 3단도 3 곱하기 1을 출력하고 3 곱하기 2 출력하고 3 곱하기 3 출력하다가 출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멈추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과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같으면 멈추겠다죠. 4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조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일단은 출력한 다음에. 그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if를 넣는 거예요. 단의 값과 거기에 곱해지는 숫자 n이 같으면 브레이크 하겠다. 이만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넣어주는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단과 구구단의 단, 2단, 3단, 4단 단과 거기에 곱해지는 숫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해지는 숫자가 같으면 브레이크 하겠다는데 이 브레이크는 누구를 빠져나오는 걸까요? 안쪽에 있는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브레이크를 설명을 드릴 때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루프만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브레이크는 안쪽에 있는 루프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요렇게 출력이 됐는지 한번 우리 코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에 단은 얼마냐 하면 2예요. 단 2고요. 그 다음에 안쪽 루프를 들어왔겠죠? 그죠? n은 얼마부터 시작하냐 하면 n은 1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n이 10보다 작으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무엇을 요런 포맷으로 출력을 했어요. 포맷으로 출력한 다음에 자, 여기 루프 쭉 여기까지예요. 루프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단계는 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2하고 2를 비교하는 거죠. 단은 2고 n은 1이에요.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뭐가 되냐면 n의 값이 변해요. n의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2로 바뀝니다. 아직 단은 바뀌지 않았죠.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이번에는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하는 겁니까? 2가 1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작업은 뭐냐면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if문을 만났어요. 자, if문을 만났는데 여기서 무엇을 검사하냐 하면 단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과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단 얼마예요? 2. n 얼마예요? 2. 그러니까 뭘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죠. 이 브레이크는 어디까지만 빠져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while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프린트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이 프린트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이 3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여기가 바깥쪽에 있는 while 루프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있는 while 루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지 말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들어왔을 때 n이 다시 얼마부터 시작해요? n은 다시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부터. 그럼 이제 안쪽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단하고 n이 다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해서 n이 2로 바뀌고요. 2로 바뀐 다음에 요만큼만 다시 반복을 하고 2하고 10을 비교해 보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한 다음에 단하고 n을 비교를 하는데 3하고 2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n의 값을 증가를 시키죠. n을 3.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3은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로 들어오죠. 3 곱하기 3. 이렇게 출력까지 끝낸 다음에 이거를 비교를 한다면 이때는 이제 다시 단하고 n의 값이 같아지니까 아까처럼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면
그래서 요 들여쓰기 요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요만큼. 브레이크가 여기까지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게 프린트문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4단으로 바뀌죠. 4단.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브레이크를요, 제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n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하고 n을 비교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하는 문장이 하나씩 작아집니다.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죠. 단이 2고요. n이 1이고요. 그래서 조건 다 만족해서 프린트까지는 잘 하죠. 근데 먼저 증가시켜 놓고 n이 2가 돼버렸죠. 증가시켜 놓고 단하고 n을 비교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럼 벌써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까지만 출력되고 끝나는 거예요. 3단도 마찬가지겠죠. 3단일 때에도 n이 다시 1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 출력해놓고 여기까지 출력해놓고 3 곱하기 2까지 출력을 해놓고 n이 3으로 바뀌어버리면 3하고 단하고 n이 같아지니까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if의 그 위치가 중요하겠죠. if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 위치가 프린트문하고 증가시키는 그 사이가 돼요. 사이가 돼야 되고 이 코드가 밑에 있어도 안 돼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단하고 n이 같으면 브레이크 하겠다, 프린트 하겠다. 이것도요. 2단은 2 곱하기 1까지밖에 안 되고요. 3단은 3 곱하기 2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4단은 4 곱하기 3까지밖에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비슷한 이유예요. 처음에 단이 2고 n이 1이죠. 둘 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비교부터 하는 거예요. 단하고 n이 같은지 비교부터 하죠. 다르죠? 다르니까 일단 출력은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1까지는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n이 2가 됐어요. 그렇죠? n이 2로 바뀐 다음에 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조건은 만족해서 들어왔는데 비교부터 해버렸어요. 그죠? 단하고 바뀐 n의 값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뭘 만나요? 프린트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프린트가 실행이 돼야 안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쓰실 때에는 내가 브레이크의 위치를 그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이거를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할 건지, n의 값을 증가시키고 나서 브레이크를 할 건지, 아니면 프린트 전에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해보고 코드를 실행시켜 보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네. 그러면 위치 바꿔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 위치가 정확하게 딱 생각이 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실수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위치를 되게 잘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신 분들이 계셨고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도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밑에서 코드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같을 겁니다. 2단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9구단의 단은 10보다 작아야 된다. 2, 3, 4, 5, 6, 7, 8, 9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단에 곱해지는 숫자는 1부터다.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 다음에 while이에요. 자,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조건을 주냐면 2단인 경우에는 2 곱하기 2까지만 하면 되죠. n이 2 곱하기 1,
2 곱하기 2까지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3단인 경우에는 n이 1부터 시작해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까지만 가면 되죠. 맞아요? 4단인 경우에는 곱해지는 숫자가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까지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n이 단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2단이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3단이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4단이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를 해주시는 거죠. 포매티드 스트링 단 곱하기 n 결과는 단 곱하기. 그리고 여기서 안쪽 루프에서는 곱해지는 숫자만 1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바깥쪽에서는 단만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단만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구단 전체를 출력했던 코드랑 완전히 동일한데 딱 한 군데만 변경했죠. 여기까지만. 작거나라고 할게요. 작거나 어때요? 결과 똑같죠? 결과 똑같습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2단일 때를 생각해 보면 안쪽 for로프는 뭐가 되는 거냐면 n의 값을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숫자 2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2가 있는 거랑. 그러면 안쪽 for로프의 내용을 보면 n이 1일 때 1이 2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하나가 증가가 됐으니까 n이 1에서 2가 됐어요. 2는 여기 단은 아직 안 바뀌었죠. 단은 그대로 2란 말이에요. 2는 2보다 같죠.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이 얼마가 되냐면 3으로 바뀌어요. 근데 3은 2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기 때문에 while 루프가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뀌냐면 단이 바뀌어요. 단이 얼마로 바뀌냐면 2에서 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3단은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와요. n은 다시 1부터고요. 2번의 조건을 검사할 때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1, 2, 3 이렇게 3번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딱 하고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단이 4로 바뀌죠. 단이 4로 바뀌면 이번에는 여기 안쪽 루프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면 코드가 n이 1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 2, 3, 4 4번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4번만 반복을 하는 거죠.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요렇게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과제 보니까 요렇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 문제를 드렸던 거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그 변수를 어떤 조건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연습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브레이크도 연습을 해 보시라고. 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뭔가를 뭐 멈춰주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할 때 브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십사 하고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렸던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다 잘 되시죠? 와일 루프 끝내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저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제목 하나만 이렇게 넣죠. 무한 반복문과 브레이크라고 제목 하나 넣을게요. 자, 무한 반복문과 브레이크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일부러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계속해서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딱 끝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while 루프를 이용하시면 while 반복문을 이용을 하시면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것을 무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를 true라고 하는 값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올라가겠죠. 또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똑같은 동작을 또 하겠죠. 또 올라갈 거예요. 계속 하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무한 루프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무한 반복문. 자, 그러면 코드상에 이런 코드가 있어버리면 프로그램 안 끝나고 영원히 남아있게 되죠. 정말 컴퓨터 강제 종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포매티드 스트링을 쓸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그 영문자 Q입니다. 영문자 Q. 네. 자, 이 문장 실행하기 전에 이 문장 어떻게 될지 보죠. 무조건 실행해라죠. 무조건 실행해라. 그러면 여기서 뭐 하죠? input, 입력을 받죠.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 겁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프린트를 하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루프 끝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사하러 올라가는데 검사하러 올라갔더니 여전히 그냥 추루라면 바꿔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입력을 받고 또 인사하고 입력받고 인사하고 입력받고 인사하고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힌트가 있죠. 끝내려면 Q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이름을 계속해서 입력을 받다가 어떤 순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f문을 넣는 거죠. 만약에 이름의 값이 같으면 입력받은 내용이 그게 name이잖아요. name에 저장된 값이 문자열 Q와 같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break 해볼까요?
자, 들여쓰기를 여기까지만 들여쓰기를 했고요. 프린트는 if문과 같은 레벨로 같은 들여쓰기로 했습니다. 같은 들여쓰기로 했고요.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냐면 여기 인풋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름을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쌤 이렇게 했어요. 제 이름은 오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컴퓨터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쌤. 또 이름을 물어봐요. 또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클 하다 보면 이런 이름 많이 나오죠. 스캇. 이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스컷님 이렇게 했답니다. 계속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지루해. 끝내고 싶어요. Q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 하면서 끝냅니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일부러 무한 루프 만들어 놓고요. 일부러 무한 루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동작을 하고 대기하고 어떤 동작을 하고 대기하고 어떤 동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그 반복문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나중에 이 패턴을 저희가 언제 이용을 해볼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인풋으로 일단은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int라고 하는 함수나 혹은 floa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인풋의 결과를 넣어서 숫자로 변환했죠. 근데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기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거 입력해서 int 함수 안에다 넣어버리면 에러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에러가 발생되는 거를 우리가 에러를 딱 잡아서 그 문자가 숫자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로 잘못 입력했으니까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무한 루프를 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정상적인 숫자를 입력을 하면 정상적인 숫자다, 에러가 없다. 그러면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처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 파이썬에서 에러 처리하는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에러 처리를 할 때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패턴 무한 루프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무한 루프를 끝내는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제가 반복문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패턴은 while이라고 하는 그 반복문을 만드는 문법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만드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까요? 주제가 좀 바뀌니까.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다 연결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컬앱 노트북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네, 파일 제목부터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번째인 것 같고요.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이 작성이 되신 분들은, 만들어지신 분들은 구글 컬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 연결이 됐으면은요, 제목부터 먼저 넣어볼까요? 네, for를 이용한 반복문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for를 일단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문법을 먼저 패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for문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for 다음에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요. in이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타입, 영어로 iterable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iterable 타입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while 루프와 마찬가지로 for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블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블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for, in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in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서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고 이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 iterable 타입이라고 쓴 게 있어요. iterable 타입이라고 쓴 게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뭐냐면 iterate가 이렇게 순회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iterate, 순회, 반복. 순회가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란 뜻이에요. 순회가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다.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타입들이 있냐면 문자열. str은 문자열이죠. 문자열. range. 아직 우리 range가 뭔지 몰라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list, tuple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데이터 타입들의 이름이에요. 저희는 정수, 실수, 문자열, 그 다음에 불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죠. 더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들의 이름인데 str 문자열, range, list, tuple, dict와 같은 타입들이 순회가 가능한, iteration이 가능한,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직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코드를 보시면 동작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for in 구문이 동작하는 for in 구문은 for 반복문은 iterable 타입의 객체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iterable 객체, 타입의 객체에서 원소를 꺼내서 이게 변수예요. 이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코드 블록들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저장하고 코드 블록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게 되냐면 for 반복문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iterable 타입
타입의 객체에서 더 이상 원소, 더 이상 꺼낼 원소가 없을 때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자, for 변수 x.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는 변수를 하나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변수 이름은 어떻게 만들든지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x, y, z라고 하든가 뭐 a, b, c라고 하든가 숫자 같으면 뭐 n, i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in은 어디 안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in부터 먼저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자,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녀석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아시겠죠? 결과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5, in 똑같이 1, 2, 3. 자, 5라고 하는 숫자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false. 이해되시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서 어디 안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안에 1이 있으면 true. 이 안에 5가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자열에서도 똑같아요. 문자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새라고 할까요? 새? 안녕하세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죠. 왜 그러냐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그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새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있으니까 이거는 true. 이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떤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들이. 그리고 왼쪽에는 값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반환해주는 연산자가 in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in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in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for를 만들어 볼게요. for를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하면 for x in 안녕하세요. 느낌표까지 할까요, 이번에? 콜론 x 실행 결과 보고서 결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for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for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을 하고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이터러블 타입을 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서 코드 블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딱 그 형태예요. 그죠? 딱 그런 형태입니다. for. 죄송합니다. for가 들어가 있죠? 이 x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변수 x, 그 다음에 연산자 in, 그 다음에 제가 이터러블 타입 아까 저기 위에서 텍스트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문자열도 이터러블 타입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안녕하세요. 이게 이터러블 타입.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이터러블 타입이라는 거는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원소에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로,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로,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 원소로, 네 번째 원소에서 다섯 번째 원소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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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갈 수 있는 형태, 그거를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이 가장 대표적인 이터러블 타입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글자에서 두 번째 글자로, 두 번째 글자에서 세 번째 글자로, 세 번째 글자에서 네 번째 글자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작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포인 구문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 이터러블 타입에서 첫 번째 원소를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x에는 뭐가 될까요? x는 안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럭 내부로 들어옵니다. 블럭 내부로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누구예요? x는 안이죠. 그러니까 안을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y라고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를 꺼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이 원소를 무슨 변수에다가 앞에 있는 x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다시 올라가요. 이번에는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요. 하. 그죠? 다시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 원소가 세. 꺼내요. x가 3가 되는 거예요. 3를 출력을 해요. 다시 올라가요. 하나 더 가면 요. 이번에는 x가 요가 되는 거예요. 요를 출력을 했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 꺼내면 느낌표. 이렇게 하니까 느낌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느낌표. 그 다음에 딱 한 칸을 더 갔는데 거기에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때 얘가 끝나서 나온 거예요. 이게 for루프입니다. for루프.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코드 되게 쉬워요. 네, 이렇게. 이게 그 말입니다. 이터러블 객체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블록을 실행하고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블록을 코드죠. 코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코드 블록 실행하고 세 번째 원소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코드 블록 실행하고 언제 끝나느냐? 더 이상 꺼낼 원소가 없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꺼낼 값이 없을 때 반복문을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x가 이 안에 있으면 실행, 값 x가 이 안에 없으면 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for 반복문입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while에서 했었던 그런 동작들을 for문을 이용해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range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